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물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화학적으로 어떻게 관점을 두고 이해를 하고 또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은 자연 상태의 물질도 있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만든 인간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다른 모양으로 또는 다른 성질의 것으로 만드는 그 결과를 우리 인류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리적 변화를 가지고 인류가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업혁명을 통해서 석탄연료와 원유를 생산하면서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변화시켜서 무언가 인류가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인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화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화학이라는 큰 범주는 물리적인 범주도 있지만 화학적이라는 그 반응은 여러 가지의 요소로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나 분자나 그 다음에 그 분자끼리의 혼합물들이 어떤 특정한 특성을 다르게 가지기 때문에 화학적인 관점으로 그 물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또 우리가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이 어떤 물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또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거시적인 시료라고 칭하고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만 봐야 알 수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미시적 시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미시적인 시료라고 이제 부를 때 실제로 화학자들은 더 작은 나노 수준, 실만에서 구성미터에 해당되는 나노 수준의 물질을 관찰하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와 혼합물과 순물질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을 구분을 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질, 물리적으로 구분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실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화합물이라 그럽니다. 화합물에 대한 정의는 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질량과 부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머티리얼, 물질이라고 하고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의 세 가지, 즉 고체, 액체, 기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자연에서 순물질이 아닌 혼합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말은 어떤 고체나 액체나 기체에 혼합되어 들어있는 이 물질들은 그 물질 자체의 특성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 heterogeneous mixture, 그래서 조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다르게 어떤 물질을 혼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조성이 같은 혼합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물리적이 아닌 화학적이 아니라 물리적인 혼합물, 특히 설탕물 또는 이 코코아에 설탕을 넣었을 때 이제 초콜릿이 되는 우유를 믹싱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액체로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솔루션, 액체라고 할 때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로 모두 다른 상태로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로 발견이 되고는 합니다. 자, 위에서 이제 그림을 보는 것이 이 많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피의 예를 들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색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무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할 때 그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 솔루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결국은 완벽하게 그 조성이 다른 성질을 갖는, 물론 그 혼합물 자체의 성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혼합물이 일정한 볼륨 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그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 액체나 고체에 그 물질의 구성 성분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질의 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는, 특별히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그러면 어떤 물질들이냐? 혼합물일 경우에 그 물질들이 어떤 게 들어있느냐, 그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pure substance, 그래서 순물질이다, 그죠? 그 순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엘리먼트, 그리고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원소를 더 쪼개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원소의 가장 작은 입자가 뭐냐면 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소와 원자와 혼합물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의 기본은 균일한 조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질들은 고유의 성질을 가진 원소로 되어 있고 단지 물리적으로 믹싱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순한 물질을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 이거죠. 그 화합물은 뭐를 얘기하느냐? chemical compound라고 하는 화합물이란 한 가지 이상의 원소의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된 순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이거죠.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원소 원자의 특성에 혼합물질로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화합물을 이해를 하려면 물리적인 성질보다는 물리적인 결합보다는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원자의 성질에 따라서 주변의 원소와 결합하는, 그야말로 전자를 주고받고 할 수 있음으로써 그것을 우리는 결합이라 그러는데 그 결합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 분자라는 것은 뭐냐 그런 거죠. 그 화합물의 가장 작은 화학적 단위를 우리가 분자라 그런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물질의 이제 물질을 분류해서 그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럼 이 화합물이라는 것은 원자들의 조합인데 화합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의 원소의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된 그야말로 본딩이 되어 있는 전자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 그런다. 물 분자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수소와 산소의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최소의 단위의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 분자라고 몰레큘레라 그런다. 그럼 화학적 관점에서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분리를 하려면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그 결합력을 파괴를 해야 그 말은 에너지를 넣어서 파괴를 해야 수소와 산소의 원소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바꾼다라기보다는 그 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순물질 연구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물질을 분류하는 거야. 불균일 물질은 모두 혼합물이라고 그랬고, 이 균일 물질이 순물질이라면 조성해 갖고 원자나 화합물 중에 하나라야 돼야 되는데, 그 물질의 분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분류에서 본다면 첫째는 물질이라고 하면 분류가 물리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로 되어 있고 질량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물질이라는 것이 액체나 고체나 기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물질이 고체와 액체가 만날 수도 있고 기체와 고체가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불균일 물질이라고 합니다. 균일하지 않은 조성이다.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물리적으로 단지 그 공간을 다르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불균일 물질이라 그런다. 그럼 균일 물질은 뭐냐면 기체와 기체, 액체와 액체, 그러니까 균일한 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균일 물질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액체라고 보면 용액이라고 할 때 그때 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러고, 그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순물질로 분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물하고 소금과에서는 소금물인데 거기에서 물을 증발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금 솔리드가 남고요. 고체 소금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정지할 수 없다라고 본다. 그죠? 그 화합물은 뭐냐? 원소가 고정된 비율로 그러면 물의 분자로 봤을 때 수소와 산소의 결합력에 의해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화합물이라 그런다. 그죠? 그럼 그것보다는 단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금이나 은이나 불순물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는 원소라 그런다. 그죠? 그럼 결국은 물리적으로나 화학적 변화로 분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물질의 분류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물질이라는 것이 큰 범주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그 질량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기체와 고체, 액체와 고체 이런 것을 우리가 불균일 물질이라고 하고, 균일 물질은 기체와 기체, 액체와 액체 이런 것을 혼합될 수 있다면 그걸 균일 물질이라 그런다. 그러면 순물질의 연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순물질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그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또는 없던 물질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세 번째는 원소나 화합물의 특성을 연구하는 세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그 호기심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 추출해서 가지고 만든 그런 물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호기심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대부분의 천연물질은 물리적 방법으로는 변화될 수가 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약재를 특히 한약재 같은 경우는 뿌리나 잎이나 줄기나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정류나 굉장히 높은 온도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물질을 액체로 뽑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약효가 나타나는 물질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은 합성섬유, 플라스틱, 구금, 약품, 그다음에 고무, 새로운 연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용품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물질의 구조를 알면은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알 수 있고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인간은 보다 나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목적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조성과 구조에 따라서 특히 원소의 특성, 그 다음에 결합의 특징 이런 걸로 인해서 물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류가 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물질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 새로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이해를 하고 그 성분에 의해서 조성이 달라지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인류가 새로운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화학 원소는 뭐냐 이거죠. 화학 원소.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 피리아딕 테이블에 해당되는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그 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성질을 가진 크기는 다르고 분자의 무게도 다르고 하지만 특성이 원자를 중심으로 이 배치해서 서큘레이션을 하고 있는 전자의 수가 최외각 전자의 수가 동일한 것을 우리는 같은 패밀리로 묶어놨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원소 기호에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 황, 플로린, 아이오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영어의 기호로 아니라 원소명을 따르지 않는 원소 기호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주로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영어로 써진 것하고 기호로 써진 것을 네이밍하기가 불러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K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포테슘이지만 원래 오기를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칼리움이라고 합니다. 칼리움.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에 해당되는 NA는 소디움이라고 합니다. 소디움.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의 원소 이름이 나트리움이다. 나트리움. 그래서 NA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철 같은 거 페름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의 원소 이름에서 철을 페름이라. 그래서 FE. 그래서 한 글자도 있지만 두 글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퍼, 큐프롬, 사이프러스 섬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큐프롬. 그래서 사이프러스 큐, 구리 이런 것을 우리가 두 개 원소명을 영어 원소명을 따르지 않고 있는 원소의 기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분자 화합물을 보게 되면 분자 화합물은 이 이원자 분자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원자 두 개가 있어야 하나의 물질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산소 두 개의 원자가 모인 것을 우리가 산소 분자라 그럽니다. O2. 질소 두 개의 원자가 모인 것을 질소라 그러면서 N2. 그 다음에 수소 두 개가 모인 것을 우리가 수소 H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7개의 비금속이랍니다.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이원자. 그러니까 원자가 두 개가 모여 있다. 아이오딘, 브로민, 그 다음에 플로린, 클로린, 나이트로젠, 옥시전,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분자 화합물을 보게 되면 다른 종류입니다. 아까는 뭐였냐면 동일한 원자, 동일한 원자입니다. 질소나 산소나 수소나 이거는 이원자 분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간단한 분자 화합물은 동일한 원자가 있기도 있지만 다른 원자가 붙어 있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분자 화합물입니다. 이것은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이라는 것은 두 원소가 전자를 공유를 함으로써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이냐면 탄소는 탄소의 특징이 있고 산소는 산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산화탄소 CO2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단한 분자 화합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분자 화합물, 여기는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탄가스, CH4, 그 수소 4개가 탄소와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메탄, 우리말로 메탄, 영어로는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식은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들에 해당하는 원소의 조합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조식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화학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에서 보면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수소 분자라 그러고, 수소 3개와 질소 원자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암모니아 분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 수 있는,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을 구조식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structural formula, 그러니까 이 원소를 쓰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겼느냐, 또는 그 원자의 각도가 몇 도의 각도로 결합이 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화학식을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Structural Formula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줄에 해당되는, 특히 뭐냐면 2개의 전자가 공유를 하고 있는, 또는 4개의 전자가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더블 본드,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결국은 원소 기호만 표시하는 것을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olecular formula라 그럽니다. molecular formula.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맨 먼저 했던 것이 화학식이었고, 그 화학식 속에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원자가 어떤 각도로 이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냐를 가르쳐주는,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그러고, 그 구조식에서 그러니까 본딩을 빼버린 그냥 화학 원소 기호만 표시하는 것을 분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구분 잘해야 됩니다. 화학식, 구조식, 분자식,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학식에서는 그 줄 본딩이 싱글 본딩이냐, 이중결합이냐, 삼중결합이냐를 나타내지 않고 원소만 표시하는데 그 개수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화학식이라 그러고, 그 원자가 어떤 각도로 결합에 참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구조식. 그 다음에는 원소 기호만 표시하는 것을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 인류가 많이 쓰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오르게닉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를 포함하지 않고 기본으로 하지 않는 화합물을 무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무기화합물은 유기화합물하고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그건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분자의 형태의 A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구조식입니다. 왜냐하면 물하고 수소가 어떤 형태로 몇 도의 각도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 구조식. 그 다음에 H2O라는 것을 화학식인데 그 화학식의 조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은 분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자식. 또한 이 모형 분자에 의해서 CD와 같은 모형 분자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는 화학 물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은 어떤 거냐? 자, 그럼 화학식이 있고 구조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자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이 뭐냐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두 물질 내지는 세 물질이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온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기압을 더 높이든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조건, 세 개의 조건을 넣기 전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그 반응물에 두 개든지 세 개든지 거기에 온도를 높이든지 압력을 가하든지 해서 새로 만들어진 물질, 이걸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물질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고 생성물은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개수는 뭐냐 이죠? 2, 1, 2와 같아요. 2, 1, 2. 그러면 이 개수가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에 ECO 가스가 생겼는데 탄소가 2개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반응물로 보면 탄소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O가 생성물에서 O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반응물에서 O2가 돼요. 이 가스 상태의 분자의 형태를 돼요. 그래서 합해서 2C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두 개의 개수가 무엇에 따라서 원소에 따라서 그 숫자가 그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 탄소 두 개의 원자가 산소 분자를 또는 2분의 2O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반응식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식 바로 앞에 쓰는 그런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물질의 변화에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보면 화학적 성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화합물의 조성에 따라서 그 물질이 이 자연에서의 상태 또는 압력과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질량이 일부가 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성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와 고체일 경우에는 밀도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물질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이라는 말은 물질의 화학적 본질이 변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화학적이다. chemical reaction. 그래서 결국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원자의 배열이 바뀌게 됩니다. 산소가 여기 붙어 있다가 또 저쪽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질량은 물질 양에 대한 측정 값이고
물리적인 성질은 물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서 관찰되는 특성을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그럼 결국은 분자에는 무게가 올라가고 분모에는 단위 부피가 붙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 납의 밀도는 11.3g per cubic 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분모에는 뭐냐면 단위 부피입니다.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있는 그 납의 무게가 얼마냐? 11.3을 우리는 밀도라고 그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알루미늄은 2.7g. 결국은 알루미늄이 납보다는 가볍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에 대해서 과학에서의 정량 개념 그 전에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성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조건을 우리가 에너지 그러면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압력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라 그런다 그죠. 그럼 에너지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죠. 움직임으로써 동물이 움직임으로써 그 다음에 공기의 고기압과 저기압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고 바람의 양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높은 지역에 있느냐 낮은 지역에 있느냐에 따른 그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랬다 이거죠. 위치나 배열에 의해서 저장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자, 그래서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은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포텐셜이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그죠? 기계적 포텐셜 에너지, 열 에너지, 열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가만히 있는 나무에다가 불을 질렀을 때 나무가 타게 됩니다. 그 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화학적으로는 산화된다. 그 말은 나무를 형성하고 있는 탄소의 외기의 산소가 들어가서 CO2로 바뀌는 것을 화학적인 변화. 그럼 결국 그것은 화학 변화를 우리가 산화라 그러고 물리적으로는 탄다, 연소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기는 것을 뭐냐면 물리적으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예가 표에 나타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의 정량적 개념은 정량적이라는 것은 정보를 숫자로 나타내고 정성적이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정보, 이걸 정성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 변화는 가장 중요한 단위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단위 면적당 무게 또는 부피의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단위 변환에 해당되는 거다. 등가성이라는 것은 서로 한 측정에서 얻어지는 같은 양, 등가성,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거다. 그 환산인자는 뭐냐면 측정값의 단위를 바꿔줄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면 1피트는 12인치다. 이거죠. 1야드는 3피트고 그럼 쉽게 표현하면 1피트는 30.3cm다. 이거죠. 자, 그거는 이제 이 단위가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는 거고 그럼 5인치는 몇 야드냐라고 표현을 했을 때 5인치 곱하기 1피트는 12인치니까 인치를 바꿔야 되니까 분모가 인치로 만들어져야 되고 피트를 다시 야드로 바꾸려면 이쪽 제일 맨 나중에 있는 이 피트를 야드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이 피트 없어지고 인치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게 야드로 남게 된다. 그래서 0.14 야드가 된다. 이죠. 자, 1밀리미터 1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성 밀리미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된다. 그죠? 자, 그럼 50mm는 0.0050 미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면 SI 단위에서 확장에 사용되는 접두사 메가, 킬로, 데시,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이 뭐냐 하면 이 미터라고 보자 이죠. 밀리엠, 밀리리터면 1리터의 1000분의 1이다. 밀리리터. 미터라고 보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다. 그래서 0.001 미터. 밀리미터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성, 그 다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성, 메가는 10의 6성, 이렇게 서로 다른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미터, 리터, 그램, 도시, 도F, 그 다음에 칼로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관점에서의 물질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물질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원소가 있고 원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서로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 그런다. 그럼 서로 다른 혼합물, 그럼 액체, 기체 또는 수온이나 무슨 다른 액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라 그러고 그와 다르게 원소와 원소가 만나서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합물이라 그런다. 그래서 화합물 중에 가장 기본이 이원자 분자라는 게 있다. 이원자 분자. 그 다음에 화학식이 있을 때 화학적 구조식이 있고 구조식이라는 것은 그 물질이 어떤 원자와 결합을 할 때 어떤 각도로 어떤 공간의 크기로 차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구조식이라 그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원소 기호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분자식이라 그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조식, 그 다음에 화학식,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있죠. 반응물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있을 때 압력과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성물이라 그런다. 그죠? 그래서 그 생성물과 반응물의 앞에 붙어 있는 개수, 2개 또는 3개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개수라고 그런다. 그죠? 자, 그 개수와 그 다음에 생성물과 반응물,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표현을 보면 이 에너지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라 하죠.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 물질이 생성될 때 필요한 위치 에너지라기보다는 에너지로 보면 높고 낮음, 따뜻하고 차가움 이런 것으로 포텐셜 에너지로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한 가지 예를 보면 열 에너지로 보면 나무가 탄다라고 할 때 나무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가 탄소수, 산소로 되어 있다. 그죠? 글루코스에서 리그닌까지 만들어지는 이 나무가 탄다 이런 얘기는 연소, 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탄다는 것은 산소가 그 나무 속에 들어있는 리그닌 속에 들어있는 탄소와 붙어서 CO2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탄다 이런 얘기한다. 그럼 물리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연소다, 타고 있다 이런 얘기고 화학적으로는 산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자, 이것이 이번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